치료해야 되나요? 힘들지 않은데 이거 굳이 치료해야 되나요? 세상에 완치할 수 있는 병이 뭐 별로 없어요, 사실. 대부분 관리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세상, 예를 들어서 양치질, 잇몸병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이거 제가 잇몸병도 없고 있는데 제가 양치질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이빨 갖고 내가 100세까지 고기 씹고 평생 맛있는 거 먹고 살려면은 이거 관리 잘해야 된다. 그래서 증상도 없고 잇몸병도 없는데 불구하고 평생 양치를 하고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비염이라고 진단을 됐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은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약은요. 전문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즉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비강 분무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예요. 그래서 나잘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국에서 파는 약과 전혀 다른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약국에서 파는 스프레이는 그냥 일반 약은 코를 뻥 뚫어주는 우리가 항우열제라고 해요. 얘는 혈관을 확 수축시켜서 코 부어오른 점막을 쪼그라뜨려서 코를 뻥 뚫어주는 그런 약인데 이 약은 원래 일주일 이상 쓰면 안 되는 약이에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거와 전혀 다른 약이다. 이 비강보무 스테로이드는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약인데 이걸 이비인후과나 내과나 특히 알레르기 내과에 오셔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 쓰시는 게 가장 좋다. 피부 관리에서 세럼 에센스 톤의 여왕크림도 있지만 뭐 그 외에 뭐 비비크림도 바르고 컨실러 파운데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비강보무 스테로이드는 피부를 따지면은 얘가 세럼 에센스 토너 이쪽 예방 관리 쪽에 해당되는 거다. 비비크림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염 환자는 이거를 꾸준히 매일 뿌리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뿌리라 해도 환자분들이 이걸 진짜 안 써요. 지금 PD님도 잘 안 쓰시죠? 현재 처방되는 비강보무 스테로이드의 90%가 저는 버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효과 없네? 그러다가 또 버리고. 처방해주면은 몇 번 쓰다가 버리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약은 그렇게 급성 효과는 없지만 심하지 않든 심하든 꾸준히 매일 뿌렸을 때 누적 효과가 생겨서 시작한 데부터 한 2, 3주 지나서 최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스프레이죠. 요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스프레이 이거 보이시죠? 요걸 이제 나살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성분에 스테로이드라는 게 들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벌써 스테로이드이면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내가 삼켜서 몸에 들어갔을 때 99% 간에서 분해되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사실 평생을 써도 안전해요. 이건 염증을 없애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은 우선 고개를 완전히 땅바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들고 있고 제 코를 여기다가 박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얘를 드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 비강부무 스테로이드의 가장 큰 부작용,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부작용이 바로 코피가 좀 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큰 부작용은 아니고 그럴 때 한 1주 정도 쉬었다가 뿌리시면은 대부분 문제가 없고 비염 조절 자체가 안 되면 코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열심히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코피가 대부분 어디서 나냐면요. 코 가운데 벽, 비중격에서 나요. 그러니까 이걸 뿌릴 때 가운데 벽에 너무 뿌리지 않게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거의 똑바로 뿌리거나 살짝 밖으로 이렇게 틀라고 해서 약간 V자로 뿌리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너무 이쪽으로 뿌리실 필요는 없고 그냥 거의 똑바로 뿌린다. 너무 안쪽으로만 집중해서 뿌리지 마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숨 마실 필요 없어요. 할 때 이렇게 하시면은요. 코는 덜 녹고 목 뒤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개 숙이고 똑바로 해서 칙칙 이렇게 2번 뿌리시면 된다. 그 다음에 흘러내리는 거 어떻게 하냐? 닦아내시면 되고 넘어가는 거 어떻게 되냐? 삼키시면 돼요. 왜? 이 스테로이드는 99% 분해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안전하다 삼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꾸준히 매일 뿌리시면 되고 보통 비강부 스테로이드는 하루에 한 번 뿌리는 건데 이제 봄철이나 가을에 심하거나 가운데 여기 눈 너무 심한 분들은 하루에 2번 뿌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비강부 스테로이드입니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식염수 코세척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금물로 이제 코안을 씻는 방법인데 주로는 어떤 때 쓰냐면은 이제 뭐 꽃가루 날리는 날 외출 갔다 와서 코 안에 있는 먼지나 꽃가루들 씻어낼 때 쓸 수 있겠고요. 또 부비동염 있죠? 축농증. 그래서 코에서 계속적으로 목 뒤로 미끌미끌 끝이 거 넘어가거나 앞으로도 막 끈적한 코 많이 나오고 특히 축농증까지 발전해서 누런 코가래 막 나올 때는 식염수 코세척이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감기 걸렸을 때 비염 아니더라도 이럴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다 식염수 코 세척을 할 줄 알고 하시면은 누구나 감기를 들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하느냐? 코의 점막 기능도 좋게 해주고 코에 여러 가지 살고 있는 나쁜 균들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해주고 코의 상처도 치료해주고 염증을 좋게 해줄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식염수 코 세척을 할 때 이제 물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쭉쭉 부드럽게 짜는 통을 쓰시면 됩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어떤 걸 사셔도 상관은 없겠고요. 생리식염수를 약국에서 사야 되느냐? 그러셔도 되는데 좀 값도 비싸고 또 이게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금포들이 있어요. 식염수 전용 소금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 눈금에 맞게 물을 넣고 섞으시면은 이게 딱 생리식염수가 돼서 좋고, 그럼 집에 있는 소금 쓰면 되지 않느냐? 천일염 좋고 죽염 좋고 절대로 그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식염수 코세척 전용 소금에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전혀 없는 순수 정제 소금이에요. 물은 그냥 정수기에 있는 물 그대로 쓰셔도 되고 파는 생수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서 수돗물 같은 거 끓여서 식혔다가 쓰셔도 되는데 끓이지 않은 그냥 있는 수돗물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할 때는 코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를 완전히 숙이고 하는 거예요. 들고 하면은 이게 목 뒤로 넘어가서 캑캑거릴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완전히 이 턱보다 이마가 더 아래로 가게 완전 숙이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가능하다면은 내가 세척하는 부위가 아래쪽으로 가게끔 하면은요, 이게 중력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서 이 부비동, 우리가 택하는 거는 이 동굴이거든요. 이 광대뼈 밑에 이마 안에 이렇게 동굴들이 많은데 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쪽이다 그러면은 이쪽이 아래로 가게 하는 게 효과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반대쪽 나게 이쪽으로 막 흘러내려서 막 끈적하게 해서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저는 똑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할 때는 왼쪽이 더 아래로 가게 하고 오른쪽 할 때는 오른쪽이 가게 더 해서 그쪽을 더 잘 세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똑바로 하셔도 됩니다. 할 때 이 물이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넘어가지 않게끔 하려면은 고개를 많이 숙이고 이 또는 아 소리를 내시면은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삼키지 않고 소리를 내면서 하기 때문에 사례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이 또는 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짜주시면은 이제 되고요. 벌써 이 이마와 이 부비동에 뭔가 이렇게 쫙 이게 찬물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통이 생기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온도만 잘 맞추시면은 두통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났다. 그럼 끝!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이제 팁을 말씀드리는데, 물을 빼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동굴 안에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머그컵 한 잔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물을 넣어놨는데 나중에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누구랑 중요한 대화하는데 갑자기 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래서 이걸 빼내셔야 되는데, 그리고 빼내면은 누런 콧물 이때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빼낼 때 그 식염수와 같이 끈적한 코가 머물려서 그때 나중에 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그 쾌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풀어줍니다. 자, 풀 때 세게 풀면 귀에 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 푸는 건 살짝. 이 부비동들이 각도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서서 푼다고 다 나오지가 않아요. 저는 우선은 시작은 고개를 뒤로 제껴서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쪽으로 해서 한쪽을 막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내 고개를 또 완전 숙여서 요걸 이렇게 이쪽이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은요, 와깍와깍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빨아 마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세게 해도 돼요. 귀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한쪽 맞고 여기는 벌려서 꿀꺽. 아우, 짜다. 코에 드는 거를 완전히 다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누런 게 확 나오면서 그냥 10년 묵은 누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염수 코 세척이 도움이 되나요? 라는 인생 질문에 저는 정말 인생 콧물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 치료를 하실 때 이제 코 파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코 파를 파면 점막에 상처가 생기거든요.
우리 그 무릎에도 상처 생기면은 피 나잖아요. 그럼 그거 괜히 피딱지 떼면은 거기에 이제 또 진물 나다가 거기 또 다시 딱지 생기고 무한반복해서 막 상처 2달, 3달 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들지 않고 냅둬야지 저절로 딱지가 떨어지면서 회복이 되겠는데 코를 계속 파시잖아요. 코딱지 빼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점막에 이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피딱지처럼 코딱지들이 뭉겨서 생겨요. 그럼 그거를 손톱으로 또 코딱지 꼈다고 또 빼내잖아요. 그럼 거기 또 상처가 또 나. 그럼 또 생겨 그 자리. 그렇게 이제 코딱지가 있을 때는 건드리지 않고 식염수 코세척으로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면봉에다가 항생제 연고를 발라서 코 안에 발라서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요건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제 항생제 안 연고예요. 눈에 바르는 연고인데 항생제 들어있는 거죠. 요거를 코 안에 이제 면봉으로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약국에서 파는 항생제 연고들이 있어요. 뭐 박트로반, 에스로반, 후시딘 이런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고를 좀 짠 다음에 면봉에다가 요거를 이제 충분히 이렇게 묻혀요. 그럼 이게 이제 기름기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만져본 뼈 있죠? 이 코뼈 여기 입구보다 더 안쪽으로 발라야 돼. 그 안쪽이 이제 점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위, 옆, 아래 골고루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보면 코로나 검사 많이 해보셔서 이제는 익숙하실 거예요. 뚝 넣고 위에도 이렇게 바르고 옆에도 바르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연고를 더 충분히 더 발라서 저는 지금 거의 끝까지 넣었잖아요. 이렇게 골고루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도 넣고 이렇게 바르시면은 코 안에 골고루 이렇게 발라집니다. 이거를 한 3일에서 5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한 달, 2달 고질적으로 있던 막 코 통증이나 뭐 코딱지, 피딱지가 싹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항생연고를 3일에서 5일 바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비강부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코피가 좀 난다 그랬잖아요. 특히 가운데 쪽으로 많이 뿌릴 때. 그럴 때에도 코피가 자주 난다 그러면은 비강부 스테로이드를 일주일 정도 중단을 하시고 이 연고, 항생제 연고를 한 일주일 정도 발라주세요. 그러시면은 코가 싹 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비강부 스테로이드를 뿌려주시면은 코피 없이 잘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코에다가 직접 뭔가 해서 약을 먹지 않고 코를 좋게 해주는 거 3가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비강부무 스테로이드를 코에다가 바르는 거, 2번째로는 생리식염수 코세척, 그리고 3번째로는 항생제 연고를 면봉으로 코 안에 바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3가지 국소치료를 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만성 기침, 오래 기침하는 경우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염입니다. 비염과 부비동염. 코 때문에 기침해요? 네, 그리고 그게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기침에. 끈적한 코가 목 뒤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이걸 후비루라고 해요. 근데 코가 뒤로 넘어가면은요 어떤 경우는 이게 가래처럼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이것도 많이 하고 기침을 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갔는데 코가 막 앞으로 나오는데 휴지는 없고 코를 이렇게 빨아 마시잖아요. 그리고 또 자꾸 코가 내려와서 가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없애야 되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코 끈적한 거 부비동염을 없애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 이렇게 이걸 빨아 마시면은요 보세요. 여기가 쏙 들어가요. 뼈 밑 쪽이. 가뜩이나 이렇게 숨을 확 해서 코를 확 이렇게 빨아 당겨야 되는데 이게 좁아지니까 이게 코가 잘 마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산 분들은 이게 잘 원래 안 되는 줄 알고 코를 푸는데 솔직히 코를 풀어서 나오는 코가 따로 있고 빨아당겨서 넘어가는 코가 따로 있어요. 구조상. 그래서 둘 다 하거나 아니면 코 풀면 귀 아프고 막 그러니까 그냥 빨아당기기만 해도 좋은데 그럴 때 코 여기를 살짝 이렇게 벌리시면은요 이게 들어가지 않게끔 그러면은 이게 훨씬 잘 돼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하늘과 땅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코에 있던 그 끈적한 코들이 확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삼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끈적한 코가래를 어떻게 삼키느냐 뱉어야지. 그래서 그거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대 다 망가지고요. 전혀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럼 누런색 코가 뭐냐? 세균 덩어리냐? 아닙니다. 내 몸에 백혈구 있죠? 면역세포. 나를 해서 균들과 싸우는 그 백혈구들이 염증과 싸울 때 만들어내는 색소가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진한 갈색, 검은색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런가루, 초록가루 다 뭐예요? 균 색깔이 아니라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나의 일부분인 색소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그거 삼켜도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코가래는 괜히 삼키려고 목 망가뜨리지 마시고 꿀꺽 삼키시면 됩니다.
비염 치료 안 받고 계신 분들, 나 힘들지 않고 괜찮아서 이거 굳이 해야 돼? 어차피 이거 평생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숙면을 못 취하고 계십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치료를 회피하지 마시고, 또 오늘 썼다고 바로 효과가 없다고 코에 뿌리는 비감 스테로이드 효과 없다고 버리지 마시고, 부디 그냥 매일 양치를 하듯이 얼굴에 매일 영양크림 바르듯이 오늘 증상과 상관없이 꾸준히 뿌리시면은 눈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코막힘도 없어지고 밤에 숙면도 좋아지고 굉장히 많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항히스타민제 의존하거나 코세척 좋다고 여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꼭 코에 처방전이 필요한 비강부모 스테로이드를 매일 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